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도편 추방의 치명적 약점. 13번째 칼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인 기원전 417년에서 416년에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 알키비아데스와 니키아스는 맞수로 경쟁하며 양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전자는 호전파로 주적인 스파르타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평화파인 후자는 금관과 목재가 풍부한 마케도니아 지역의 아테네 식민 도시들의 영토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니키아스는 가급적 스파르타와의 전면전을 피하려 했고, 스파르타의 포로들을 무상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와 숙적인 이웃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고 스파르타 인근 해안을 노략질하며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향과 전략으로 인해 아테네의 군사 전략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화가 심해지자 시민들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도편 추방제 를 이용하여 추방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편 추방제는 기원전 487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야심가를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꾀했던 제도였습니다. 시민들은 추방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도기 파편에 써서 투표했고 적힌 이름이 6,000표 이상 나오는 사람을 추방했습니다. 도편 추방은 민주정을 위협하는 정치 엘리트들을 탄핵하는 시민들의 견제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니키아스는 막대한 재력과 독선적 태도 때문에 시민들의 질시를 받았고, 알키비아데스는 전쟁을 원하는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노인들은 알키비아데스를, 확전을 원하는 청년들은 니키아스를 추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정이 불안해지자 천박하고 야비한 자마저 설쳤습니다. 페르볼루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쟁을 벌이던 둘 가운데 한 사람이 도편 추방되면 자신이 권력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볼루스가 도편 추방을 추진하자 위기에 몰린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는 공동전선을 펴서 오히려 그를 도편 추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테네의 자유를 위협하는 유력 정치가를 추방해 전국의 안정을 꾀하려는 도편 추방이 보잘것없는 인물을 추방하는 것으로 끝나자 아테네 시민들은 이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없이 팽팽하게 맞선 정치가들이 야합하자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형벌을 받은 저열한 페르볼루스가 큰 정치가로 보이게 된 것도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편 추방의 치명적 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테네에서 70년 만에 도편 추방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민주정을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창안물이 시민들의 지지가 미약한 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한방 승부로 악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아테네에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민주정을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도편 추방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회피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들의 욕망과 꼼수 때문에 좋은 제도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오히려 다수당의 비타협적 독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무시하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무수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